미국이 67년간 영국 외에는 단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 핵추진 잠수함. 그 기술을 이제 대한민국이 갖게 됩니다.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한 문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 한마디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팩트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실 한국 정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비밀리에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반대. 미국은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29일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루 만에 결정. 30년간 닫혀있던 문이 단 하루 만에 열린 겁니다. 물론 SNS 발표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11월 14일 백악관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세부 합의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주목할 점은 공격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팩트시트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라고 명확히 박아넣었습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핵연료.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못 만든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핵연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연료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셈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료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이 진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세계에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나라는 8개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도산한 창호급은 국산화율이 76%에 달합니다. 전투체계, 소나, 추진전동기까지 대부분 국산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1년 9월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에서 쏜 겁니다.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5년 10월에는 장영 실험이 진수됐습니다. 배수량 3,600톤. 도산한 창호급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합니다. 세계 최상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이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100년 역사의 잠수함 강국들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1987년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러 간 지 40년도 안 됐는데요. 이제는 역으로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파 사급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체 건조 기술 있습니다. 원자로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부족했던 건 오직 핵연료뿐이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을까요? 먼저 역사를 봐야 합니다.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타국에 공유한 건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67년간 단 한 나라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호주와 맺은 오커스 협정도 사실 완전한 기술 이전은 아닙니다. 호주는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직접 건조 기술을 전수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한국이 직접 건조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 간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핵연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이 만들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호주의 오커스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입니다. 외신들이 오커스를 뛰어넘는 파격이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계산이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증강되고 있고 북한은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군만으로 이 지역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진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군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해와 동해를 한국이 담당하면 미국은 대만 해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분업인 셈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미의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이 각국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외교적 표현이지만 사실상 경고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활동이 크게 제약받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도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실제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일란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군비 경쟁에 들어섰다. 북한은 어떨까요?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당연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SLBM 북극성 미사일, 이걸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때문입니다. 그 순간 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수개월간 잠행이 가능합니다.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의회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지만 실제로 해결료를 공급하려면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방수권법 개정도 거쳐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예산.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만 약 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비만 1,218조 원, 개발비까지 합하면 총 20조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겁니다. 셋째, 외교적 부담. 핵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국제사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핵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니라 핵연료를 동력으로 쓰는 재래식 무장 잠수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 비핵화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 수용성. 핵잠수함이 정박을 하고 지원시설이 들어설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인의 의미는 압도적입니다. 국방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개월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외교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67년간 영국에게만 공유했던 기술을 한국에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산업 차원에서 K 조선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은 향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동맹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서해와 동해를 담당하면 미국은 다른 전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입니다. 대통령실은 핵잠수함 전략화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3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67년간 영국에게만 허락됐던 기술이 한국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40년 전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 기술 공유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